자,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이니까 저희는 전표 입력 및 장부 쪽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 자, 그러면 거래 명세서 우리한테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그럼 상호에 수진 유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표시. 그리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니까 거래 명세서가 근거 서류가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납품 사실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 일자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를 보편적으로 발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일자의 표시. 자, 자료 설명에 내려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두 번째, 상품 판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라는 얘기네요. 부가가치세 포함 8,8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부분? 아, 외상이구나.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모두 다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외상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평가 문제 1번. 거래 명세서에 의하여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라. 그렇죠. 여기 봤더니 두 개의 종류인 품목을 줬네요. 그러니 복수거래.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그리고 전자세금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오셔서 우리 일자는 7월 2일입니다. 항상 1번은 무엇이다? 전표 입력. 그래서 해당되는 날짜로 입력. 그리고 부가세 10%가 있기 때문에 매출의 유형 몇 번 간다? 세금 계산서 발행 여러분 10일 과세이죠. 자, 품명란에 가셔서 우리 펑션키 F7번을 누르시거나 또는 상단의 복수거래 아이콘을 클릭. 그리고 품목에 우리 오타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입력. 자, 산악 자전거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수량은 현재 50입니다. 단가는 100만 원인가요? 네, 100만 원 넣어주시면 우리 5천만 원에 500만 원 들어올 거고요. 자, 내려와서 성인용 자전거 자, 넣어주시면 되시고 수량은 100입니다. 단가는 30만 원이고요. 그래서 3천만 원에 300. 자, 그러면 입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8천에 800이 나올 것이고 자, 입력 다 끝났으면 우리는 확인 탭키를 누르시거나 마우스를 클릭하시거나 해서 창을 닫으셔라. 그럼 이렇게 복수라는 글씨가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들어온 거 확인됐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예요? 수진유통. 그러면 수진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하시고 엔터. 자, 전자세금 자리 가셔서 우리 공란으로 가야 되죠. 네, 발행하러 갈 거니까 발행은 항상 공란.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실까요? 외상. 아주 단촐했던 문제네요. 그럼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표 입력은 다 끝났으니 우리는 이 상태로 두시고 어디에 가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자. 그러면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부가가치세 2에 가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 메뉴 들어가셔서 우리가 전표 처리한 날짜 며칠? 7월 2일. 그러면 7월 2일을 입력해 주시고 자, 거래처는 입력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하시고 그대로 들어오시면 우리 거만 조회가 될 거거든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7월 2일자 8천에 800만 원 입력했던 정보가 들어오죠. 그럼 데이터를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에 전자발행 버튼 가운데를 쿵 눌러주셔라. 그럼 로그인 창이 나오시면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라. 자, 그리고 기다리시면 발행될 세금 계산서를 화면에 띄워줄 거고요. 저희는 무엇 하면 된다? 발행이라는 걸 하면 되죠. 그래서 발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발행되고 있다고 잠깐 반짝합니다. 끝나면 발행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저희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공란이었던 국세청 자리에 발행 대상이란 글씨가 들어가고 처리 상태는 확인 요청으로 글씨가 바뀌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때는 체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란 버튼을 클릭. 자, 그러면 빌 36524라는 화면이 열릴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발행한 세금 계산서 국세청에 전송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리스트 창에서 우리는 매출 조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발행한 7월 2일자 수진 유통계 들어오고요. 현재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았다는 상황으로 미전송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느 부분에 세금 계산서 리스트 쪽에 있는 발행 버튼을 클릭. 그리고 기다리시면 발행이 완료됐다라고 나올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신고 상태가 미전송에서 전송이 됐다라고 하는 글씨로 바뀌죠, 여러분. 전송 성공.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무엇 하시면 된다?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된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여기 글씨 바뀐 거 보고 싶으시면 무엇 하셔라? 조회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글씨가 바뀐 게 보여지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열어놨으니까 가셔서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공란이었던 전자세금 자리가 빌 365 이사를 통해서 발행했다라는 티를 내줍니다. 어떻게? 전자 발행이라고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되신 거죠? 네, 1번 문제는 이렇게 끝내주시고 4점을 획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자, 무슨 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매출은 여러분들이 유형 선택하실 때 매출 쪽에서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증빙이 뭐가 붙어 있다? 계산서입니다. 자, 계산서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면세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출하는 입장이니까 우리의 거래처는 누구이다? 주식회사 예술서점입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는 며칠이다? 7월 26일이고요. 자, 그러면 내려오세요. 자료 설명. 면세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급한 계산서이다. 다음 본 문제 하나요.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한대요.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전자계산서 거래는 우리 전제세금란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정보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네요. 근데 여러분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였을까요? 돈 받은 조건. 근데 이번에는 외상으로 팔았다라는 힌트를 줬네요. 그리고 전자계산서 내역을 봤더니 뭐라고 써있다? 외상 미수금 자리에 80만 원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일자는 며칠로 변경? 7월 26일로 변경. 그래서 7월 26일. 유형은 매출의 계산선이 13, 면세, 품명행, 건강잡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은 80이었고요. 단가는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80만 원, 부가세는 안 나와야 하고 거래처 코드는 예술서점이라겠네요, 여러분. 그럼 예술서점을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1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우리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외상 쓰시면 되죠.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80, 대변의 상품 매출 80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매우 간단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4점입니다. 그럼 매입이면 여러분들은 유형에서 매입 쪽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고 되어 있고, 자, 매입이었을 땐 우리의 거래처는 어디에 있다? 공급자가 내 거래처. 자, 그러면 공급자에 갔더니 수빈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작성일자는 며칠? 8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해 보니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며 여러분 친절했죠.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 글씨가 없어도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럼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랑 있는 건물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비싸다? 있는 건물이 더 비싸요, 여러분. 더 편의성도 좋아지고 그럼 가치는 증가하는 거죠. 그런 지출은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그럼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회계 처리 뭐로 한다? 자산으로 한다. 그럼 그 자산의 계정 과목은 뭐로 가셔야 된다? 건물이겠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건물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무엇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차변에는 건물이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에요. 그럼 우리는 분계는 무엇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분계는 혼합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혼합. 자, 그럼 여러분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일자 8월 14일이니까 여러분 상단에 달을 몇 월로 바꿔주시면 되시고 8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로 변경, 그리고 14일을 입력합니다. 자, 유형은 여러분 우리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면 여러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50일 과세,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면 54 불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무슨 부분? 일단은 과세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보고 거기에 면세가 추가되고 있다는 가정을 중간에 필요하면 붙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은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공제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상가 건물은 과세 거래이고요. 우리 그거 공제받는 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저희가 100% 면세 사업자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과세 사업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그러면 매출 우리 매입 쪽에 가셔서 50일 과세로 갑니다. 품명은 써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4,500만 원. 부가세 450만 원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수빈 엔지니어링 선택. 자,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1번. 분계는 혼합을 쓰자. 자,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상품 계정 과목을 뭐로 바꿔주시라? 건물로 바꿔주시라. 202번 건물.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103번 보통 예금.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누구 넣어주셔야 돼요? 국민은행. 그러면 여기 거래처 국민은행 들어가야 되죠? 이 상태에서 그냥 방향키, 옆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우리 검색창이 뜨죠? 국민은행 보통을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할 거 남겨져 있는 거 있나요? 없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끝.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매출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유형 선택하실 때 매출 쪽에서 선택. 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답은 나왔죠, 여러분? 10일 과세로 입력하자. 자, 그리고 매출이니까 내 거래처는 누구이다?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행복운동이라는 쪽이겠네요. 자료 설명에 내려오는데, 작성일자도 표시하고 올게요.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작성일자 8월 22. 자료 설명, 주식회사 행복운동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상품을 팔았으니 우리는 상거래입니다. 대금 중 12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여러분 자기합수표나 타인이 발행한 당자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요 수표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처리한다?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금 120만 원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8월 말에 받기로 했대요. 여러분 8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는 건 아직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외상에 써놓은 거고요. 그대로 뭐라고 쓰시면 된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더 할 건 없겠네요. 자, 평가 문제 내려오시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시죠. 자,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10일 과세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분계는 혼합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일자는 8월 22일이니까 반드시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에 10일 과세, 품명엔 런닝머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수량은 15개이고 단가는 80만 원. 그래서 우리 1200에 120. 거래처는 우리 행복운동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1번, 분계는 혼합 3번. 자, 대변의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수정할 거 없으니까 방향 뒤로 내려오시고 차변 3번을 선택하시고 101번 현금 넣어주시고 금액은 120만 원 입력.
자, 내려오셔서 같은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외상매출금 108번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차액란에 있는 금액 1,200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게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어려웠나요, 여러분? 어려운 건 없으시죠? 증빙 보시고 내용만 파악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5번째 문제 갈게요, 여러분. 5번째 문제는 매입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매입이면 우리가 유형을 선택을 하실 때 매입 쪽에서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현재 뭘 수취했다?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이니까 우리 거래처는 공급자에서 봅니다. 대방 유통. 자, 거래가 발생된 작성 일자는 9월 23일입니다. 그럼 매입 매출 전표 9월 23일로 넣어주시고 자료 설명으로 내려오세요. 자,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방유통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요.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왜 샀다고요? 거래처 선물을 주겠대요. 추석 선물, 명절 선물로. 그러면 거래처한테 접대 목적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세트를 산 건 거래처에 접대를 좀 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온 것이다. 그럼 접대비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의 성격은 판매비와 관리비. 자,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 나는 돈을 아직 안 주었다. 그런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요 세금 계산서 무엇한 거, 수치한 건 뭐라고 넣어주시면 된다. 아, 이 부분은 공제 못 받는 매입세에 해당이 되니 54 불공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 문제인 거죠.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달 바꿔주셔야 되네요. 8월이 아니라 9월입니다. 그리고 일자는 23일로 입력. 자, 유형 자리 가셔서 54 불공 넣어주시고요. 사유는 접대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줍니다. 몇 번 했어요, 여러분? 9번. 자, 그래서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품목란에 오셔서는요, 우리 세금 계산서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석 선물 세트라고 넣어주시고, 소량은 50, 단가는 3만 원. 그래서 150에 15만 원 들어왔고, 거래처는 대박 유통에서 사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대박 유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1번 해주시고, 분계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가야 되니까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혼합. 자, 차변에 146번 상품을 813번 접대비로 수정해 주시고 내려옵니다. 대변 입력하시고 253번 미지급금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거래처 대방유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일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그래서 나온 부분. 지금 세금 계산서 수치 문제가 2문제였죠, 여러분. 제 기억엔 2문제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하나는 공제가 가능했던 거, 하나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였었네요.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매입 거래예요, 여러분. 매입. 자, 매입 거래이고 그러면 우리는 유형은 매입에서 선택하자. 자료 설명.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시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여러분 우리 출장 가서요. 잠자야 되잖아요. 네, 그거 뭐 했다는 거예요? 카드로 결제했어요.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출장지에서 내가 잔 거죠? 거래처를 재워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로 가셔야 돼요?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여비교통비는 공제받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숙박비니까. 그래서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하시고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다? 공제를 받을 건데 나는 카드 영수증을 받아왔으니 카드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너 이거 언제 결제한 영수증이니? 9월 25일이요. 거래 일시가 필요하고요. 금액은 얼마?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6만 5천 원이라는 합계 공급 대가가 필요하고 너 어디서 잠을 잤니? 라고 물어봐야죠. 호텔에서 잤대요. 그래서 주식회사 유달호텔이라는 데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색칠해준 근거에 의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비교통비 공제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숙박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9월 25일입니다. 일자를 25일로 변경. 자, 유형은 매입 쪽에 있는 부분. 근데 여러분 매출 15만 원, 부가세 15,000원, 합계 16만 5천 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 그럼 우리 뭐로 간다? 57 카드과세. 자, 그래서 57 카드과세 가시고 신용카드 회원명에 가셔서는 우리 무슨 카드? BC카드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99,610번에 있네요. 선택.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품명란에 가셔서는 뭐라고 넣자? 숙박이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16만 5천 원을 입력. 그럼 15만 원에 15,000원 구분돼서 나올 것이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유달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유달호텔이라는 데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유달호텔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자세금 관계없죠. 카드니까. 분기는 뭐로 가자? 카드로 가자. 자, 그럼 여러분, 우린 대변에 미지급금이 맞죠? 왜냐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그리고 저는 무슨 결제했다? 카드 결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카드 결제를 했으니까, 요 카드 결제를 했으니까 우리는 카드사한테 아직 돈을 안 줬죠. 그래서 미지급금입니다. 상거래 아니고요. 그래서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에 BC카드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변엔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상품이 아니라 뭐로 고쳐주시라? 여비교통비. 그래서 812번에 있는 여비교통비로 수정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하실 게 있을까요?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는 문제. 오해를 좀 하지 않으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부가세를 다 끝난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우리가 여비교통비 얘기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있는데 그 교통비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숙박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숙박인 건 지금 우리 숙박비입니다. 숙박비. 자, 7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정리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고 배점은 4점.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이 붙어 있습니다. 자, 거래일자는 7월 24일로 되어 있고요. 역삼세무서라고 되어 있고 찾으신 금액은 424만 1,700원. 자료 설명을 보니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여러분 1기 확정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확정신고라고 얘기한다. 우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을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기한 7월 25일까지. 자, 그래서 그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우리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표시해놨고요. 자, 그리고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 힌트 줬네요. 역삼세무서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노파심이 있어서 또는 의심병이 있어서 정말 우리 관할지 세무서가 누구인지 역삼세무서인지 난 궁금하다. 어디 갔다 오셔라? 회사 등록. 그래요. 저희는 미친 척하고 한번 갈게요. 자, 그러면 회사 등록에 가셔서요. 그리고 우리의 세무서가 역삼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우리 사업장의 세무서는 뭐로 되어 있다? 역삼. 맞게 되어 있네요. 다시 전체 메뉴 가시고 그리고 일반전표 입력에 가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에 들어가 주시고 우리는 6월 30일 전표부터 확인할게요. 자, 6월 30일에 가서 보니 우린 대변에 261번 미지급세금 역삼세무서 3,100번에 우리 424만 1,700원 납부세액이 있다라고 표시해놨네요. 요거 며칠 날 냈다고요? 7월 24일. 자, 그러면 우린 대변에 있었던 유동부채를 납부했으니 7월 24일 납부일에 무엇하자? 없애주셔라. 그러면 7월 24일 차변에 우리는 미지급세금 261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세무서는 역삼세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통장에서 나간 42,400, 아이고 4만이 아니라 400이겠죠. 424만 1,7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뭐 넣어주시고요.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죠. 보통예금 반드시 은행을 입력. 그래서 국민은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넣어주시고 금액은 424만 1,700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번 문제도 마무리가 됐죠, 여러분? 그리고 배점은 후하네요. 4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거래자료 입력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 우리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자료 입력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